12주 1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하면은 이론 볼 내용들은 거의 다 보는 것 같아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좀만 더 힘내 봅시다. 저희 12주 월수에서 배울 거는 웹 크롤링을 통한 정보의 수집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중간고사 전까지는 기초문법이라면 지금 기말고사 범위에서는 기초문법을 가지고 뭔가 만들거나 분석한 일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수가 바로 이번 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웹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죠. 뉴스 사이트에는 기사 정보가 있고 회사 사이트에는 재무 정보가 있고 그런데 이 정보들을 내 눈으로 담는 걸 넘어서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우린 그거를 웹 크롤링 또는 웹 스크래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용어의 차이부터 살펴보고 실제로 웹 크롤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직접 월수 동안 해보기로 하죠. 자, 테마 역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웹 크롤링의 이해라고 해서 우리 크롤링이라는 말을 사실 처음 듣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살펴보기로 하고요. 뷰티풀 숲과 셀레니움 이 두 가지가 크롤링을 위한 주 무기가 되겠습니다. 둘은 사용하는 패턴도 다르고요. 사용하는 의도도 달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월요일에는 뷰티풀 숲을 보고 수요일에는 셀레니움을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기출문제 풀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배울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오려 안 나올 수가 없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시험에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라 파이썬을 실무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웹크롤링의 이해, 이게 뭔 소리인지 한번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고루하고 상투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 데이터의 보고라고 불리죠. 제가 오늘 아침자 이 CNN 사이트를 캡처해서 갈무리해서 여러분께 드렸어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군요. 뭐 우측 하단을 보면은 킴종운의 딸 사진이 공개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는데 자, 이 기사들을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있어요.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끄집어내서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어딘가에 저장하려면 우리가 웹 크롤링 혹은 웹 스크래핑을 활용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거 활용하지 않고도 내가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사이트에 들어가 얘를 긁어 컨트롤 C 해 어디에 붙여 컨트롤 V 해. 근데 이런 것들은 일단 첫 번째로 귀찮고요. 두 번째로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업데이트할 수가 없어요. 컨트롤 C V를 5분마다 한 번씩 눌러가면서 내가 직접 할 거야? 그러기는 번거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코딩을 이용해서 그중에서도 웹 크롤링과 웹 스크래핑을 이용하겠다라는 건데 이 둘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혼용돼서 쓰입니다. 뭐 학계가 됐든 실무가 됐든 보통 이 둘을 섞어 쓰는 경우가 많아요.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기왕 배웠으니까 두 개념이 갖는 차이 정도는 한번 가볍게 살펴보자고요. 웹 크롤링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문짝제 뜯어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앞서 봤던 이 CNN 기사 페이지 얘에서 필요한 정보만 골라오기 위해서는 일단 이 페이지 전체를 내가 문짝제 뜯어와야 되잖아. 그게 바로 웹 크롤링이 되겠습니다. 웹에 존재하는 문서를 그 자체 전부를 다운로드해서 가져오는 게 웹 크롤링이 되겠고요. 그에 반해 웹 스크래핑의 경우에는 뜯어온 문서로부터 분석하고자 하는 유의미한 정보, 즉 필요한 정보만 추출하는 게 바로 웹 스크래핑이 되겠습니다. 문짝을 뜯어왔는데 내가 정작 궁금한 거는 문꼴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짝에 있는 먼지도 털고 필요 없는 부분 자르고 해서 문고리만 쏙 빼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앞서 본 예시에 비유하자면 CNN 기사 페이지를 통째로 긁어온 다음에 기사 제목과 기자 이름만 추출한다. 이런 게 바로 웹 스크래핑이 되겠습니다. 미묘한 차이 이제는 아시겠지요? 자, 우리가 웹 크롤링 사실 이제 배웠기 때문에 크롤링 스크래핑을 좀 혼용해서 쓰긴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웹 크롤링을 이용해서 오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음악 많이 들으시죠? 뭐 어떤 걸로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벅스를 한 거의 10년 가까이 쓰다가 그 유튜브 뮤직으로 옮겨갔는데 여러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멜론도 있고 뭐 스포티파이도 있고 지니도 있고 자, 이 중에서 지니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도 다른 여타 사이트들과 매한 가지로 이 차트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톱 200, 그중에서도 상위 50위 곡들과 가수들이 쫙 나와요. 1위 사건의 지평선 유나부터 시작해서 50위까지 촤라락 이 페이지에 나온다라는 거죠.
자,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많고 많은 정보들 중에서 제목만 쏙 뽑아오는 거. 그걸 한번 해볼 겁니다. 즉, 사건의 지평선, 안티프레질, 누드 이렇게 해서 50곡의 제목들만 쏙 가져오겠다라는 거죠. 자, 이 사이트를 일단 눈으로만 보세요. 제가 들어가 볼게요. 어차피 저희 같이 뒤에 들어갈 거니까 지금은 눈으로만 볼게요. 자, 제가 슬라이드에 올려드린 사이트를 들어가면 진짜로 차트가 나옵니다. 지니가 제공하는 1위부터 50위까지의 차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가수 정보도 있고 그래프라는 정보도 있고 날짜도 있고 뮤직허그, 웹플레이어, 별의별 정보들이 다 있는데 필요 없는 거 다 쳐내고 나는 오직 볼드 처리된 이 공명만 뽑을 거야. 상위 50곡이니까 50개가 나오겠죠. 50개의 볼드 처리된 공명들을 쏙 뽑겠다. 가장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건 얘를 컨트롤 CV 하는 거죠. 근데 매번 50번씩 긁는 거 너무 힘들고요. 실시간 반영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걸 파이썬으로 대신 할 겁니다. 의외로 그렇게까지 과정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할게요. 우리는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이 과업을 수행할 겁니다. 오늘 수업을 다 들으면 여러분이 탑 50을 여러분 손으로 뽑아낼 수가 있게 돼요. 자, 뷰티풀 숲을 이용을 할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리퀘스트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싶을 텐데 뷰티풀 숲은 긁어온 데이터를 예쁘게 재가공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 뜻은 뭐겠어? 문짝제 뜯어오는 건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페이지를 문짝제 뜯어오기 위해서 리퀘스트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겁니다. S가 붙는 거 유의하세요. 많이들 틀리더라고. 리퀘스트는 HTTP. 여러분 그 웹 주소에 있는 그거 맞습니다. 라이브러리의 하나로 URL 주소를 토대로 웹 문서를 불러올 때. 이게 말이 좋아 불러올 때지 문짝 뜯어오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쓰이는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역시 판다스 불러올 때랑 매한가지로 import request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니뮤직 사이트에 존재하는 정보를 일단 통짜로 가져오고 싶어 하죠. 가공은 나중 일이고. 그래서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단 주소를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어디 문짝을 뜯어올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URL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지니뮤직 사이트 주소. 이거 좀 이따가 다 쳐볼 겁니다. 지금은 눈으로만 볼게요. URL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짜고짜 헤더 인포가 등장하는데 이건 좀 이따 살펴볼게요. 이 세 줄은 일단 패스. URL을 만든 상태에서 내가 뭐 하냐면은 request 왜 불러왔어? 얘의 산하 명령어를 쓰려고 불러온 거잖아. request 안에는 get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문짝을 뜯어오라, 문짝을 가져오라 라는 명령어예요. 즉, request get에다가 주소 값을 쏴주면 얘가 진짜 여기로 가서 문짝을 통째로 뜯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뜯어올 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냥 문 부수고 들어와서 물건 가져와. 그럼 누구도 나를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밝혀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헤더 인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뭐 모질라, 크롬, 사파리 다 브라우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인포를 가지고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헤더 인포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구문, 여러분 이제 우리 강좌의 패턴에 익숙하잖아. 헤더 인포를 외우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죠. 이 줄은 그냥 아 이런 의미구나 하고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를 막 한 글자 한 글자 해석하지 마세요. 자, URL에 내 명함을 던져줍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문짝을 뜯어오겠다라는 거죠. 자, 뜯어온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페이지라는 변수에다가 얘를 저장을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페이지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읽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말 진짜 따끈따끈 뜯어온 바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정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뭐가 해주냐? TEXT라는 구문이 대신해 줍니다. 오늘 수업에서 텍스트의 용도를 하나 더 볼 거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 볼 첫 번째 텍스트의 용도는 페이지 뜯어온 걸 읽을 수 있게 변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똑같은 페이지가 또 들어갔냐? 덮어씌우자라는 의도인 거죠. 자, 그럼 방금 이렇게 그 패스했던 이 세 줄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문짝을 뜯어오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헤더 인포가 되겠습니다.
자, 미리 주의사항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슬라이드가 좁기 때문에 이걸 세 줄에 나눠서 적어드렸거든. 근데 얘가 여러분이 실제로 작성하실 때는 한 줄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엔터 쳐진 부분은 띄어쓰기 한 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소가로 닫히고 한 칸 띄고 바로 애플 웹킷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라 생각하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 줄은 편의상이다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한번 지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콜앱을 켜 보도록 할까요? 자, 저는 일단 런타임을 날려보도록 하고요. 앞분반 수업이 있었으니까. 자, 우리 지금 열심히 달려왔지만 한 슬라이드 맞습니다. 한 슬라이드. 뭐 아주 많은 내용까지는 아니었어요. import request, 문짝을 떼우기 위해서 import request를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뭐를 한다? URL, 어디를 뜯어올 건데 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강의 자료에 있는 거 그냥 복붙 하시면 돼요. 뭐 애써 http 안 치셔도 됩니다. 저는 칠게요. 네, http 지니 차트 톱 200 주소를 알려주도록 하고요. 헤더 인포 얘가 좀 깁니다. 여러분은 그 줄바꿈에 주의하면서 타이핑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적을게요. 헤더 인포는 유저 에이전트 내가 누구다라고 알려주면서 뜯어온다라는 겁니다. 괄호 한 칸 띄고 줄바꿈 없이 바로 까지 적고 따옴표와 함께 중괄호를 맞게 닫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타가 많이 납니다. 좀 긴 문장이기 때문에 오타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중괄호 따옴표로 시작해서 따옴표 중괄호로 끝나는 한 줄짜리 구문입니다. 복붙하셨으면 아마 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내가 문짝을 뜯어오기 위해서 확대를 해야겠네요. request 불러온 놈이니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et이 바로 웹페이지 가져오는 구문입니다. 주소는 내가 이미 알려주었고요. 내가 누구냐? 이런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저장할 공간이 있어야겠죠. 페이지에다가 저장을 할 거고 또 이 결과를 그냥 출력해 볼게. 제가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get한 놈을 그냥 출력해 볼게요. 여러분. 그래요. 읽을 수 없는 상태라니까. 그래서 얘를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덮어 씌우면 되겠습니다. page.text. 페이지에 텍스트 구문을 취한 다음에 덮어 씌우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페이지 출력하라고 안 했죠. 페이지를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출력을 하면 뭐가 왕창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지니 사이트 다시 한번 들어가자면 이렇게 정보가 많거든요. 근데 이 사이트가 고직 이 10줄 정도로 다 추격이 되는 걸까? 그럴 리가 없고요. 지금 줄임 상태입니다. 이 점점점이 무려 40만 자가 넘는 글자들이 축약된 상태고요. 얘를 누르면 그래요. 별게 다 나옵니다. 이렇게 굉장히 깨끗하지 않은 비정제된 상태의 데이터가 긁어와진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긁어온 거지 이 사이트를 맞게 긁어왔다는 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확인차 뭐를 해볼 거냐면 아무거나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썬이 방금 페이지를 맞게 긁어왔다면 하이보이가 여기 있어야겠죠. 4등이니까. 쳐볼까? 무려 11번이나 등장하는군요. 이렇게 하이보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 우리가 리퀘스트의 get을 이용해서 페이지를 문짝째 뜯어왔구나. 불필요한 정보가 너무 덕지덕지 섞여 있긴 하지만 굉장히 깨끗하지 못한 상태지만 어쨌든 긁어오긴 긁어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이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뒤에 코드가 검색이 됐네. 자,
그죠? 우리가 방금 따끈따끈하게 가져온 이 페이지에서도 하입이 등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페이지를 가져오고 읽을 수 있게 텍스트로 변환해서 출력을 했을 때 정보들이 있지만 불필요한 정보들도 너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페이지.텍스트로 페이지를 불러오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얘는 비정제된 페이지입니다.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쁘게 정제를 해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뭘로 해주냐? 드디어 뷰티풀 숲을 활용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뷰티풀 숲 말 그대로 예쁘게 이렇게 정리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웹페이지로부터 원하는 정보만을 얻는 데 도움을 주어요. 이 친구는 문법이 살짝 다릅니다. import beautiful 숲인데 from bs4가 붙어요. 이 문법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beautiful 숲을 가져오면 정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beautiful 숲을 가져왔으니까 beautiful 숲을 쓰면 돼. 우리가 beautiful 숲 괄호에 방금 전에 봤던 그 비정제된 깨끗하지 못한 페이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파서를 이용해서 내가 깔끔히 정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제한 결과도 어딘가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숲, 보통 숲에다가 많이 저장을 합니다. 자, 이미 밑에 결과가 나와 있지만 우리 같이 실행을 해볼게요. 자,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텍스트까지 된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한다? 숲을 만들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정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방금 전 봤던 우리 굉장히 더러운 코드들이 섞여있던 이 페이지, 이 페이지 변수를 정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HTML 파서의 도움을 받아서 자, 뷰티풀 숲이 아직 안 불러와졌네요. 그래서 from bs4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온 상태에서 숲을 생성할게요. 다시 한번. 그럼 역시 생성만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고요. 숲을 이제 출력하면 그죠? 여러분 페이지 봤을 때보다는 훨씬 더 깔끔합니다. 적어도 줄 바꾸면 돼 있잖아. 왼쪽 정렬은 돼 있잖아. 훨씬 깔끔한 상태로 정제가 돼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스크롤을 슥슥 올렸다 내렸다 해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정보들이 너무 길군요. 네. 많습니다. 이렇게 올려보시면 아 이런 제목들 딱 봐도 노래 제목이죠. 이렇게 노래 제목들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래 제목과 뭐 아티스트명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그나마 깔끔하게 코드 형태로 정제된 이 숲에서 우리가 필요한 곡 제목만 뽑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과정을 수행한 거예요. 사이트에서 그대로 긁어와. 아무것도 안 보이네. 텍스트 먹이고. 그래도 더럽네. 뷰티풀 숲 먹이고. 그래서 숲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 숲 내에서 또 뒤적뒤적 하면서 원하는 50곡만을 뽑아낼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크롤링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정보들을 가져오는 건 쉬워요. 우리 몇 줄도 안 작성했는데 정보들 다 가져왔잖아. 근데 필요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헤쳐나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웹페이지에서 이 1위 곡인 사건의 지평선, 이 친구는 과연 어디에 파묻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보물찾기를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여기 안에 보물을 숨겨놨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단서를 드려요. 어디 숨겨놨다. 뭐 2분단 셋째 줄에 숨겨놨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거기를 파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각각 필요로 하는 노래 제목들이 어디에 숨겨 있는지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뭐 반농담 삼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크롤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결국 보물찾기입니다. 길고 긴 코드 사이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만 보물처럼 쏙쏙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보물을 찾는 거랑 크롤링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고요. 사건의 지평선, 안티프레즐, 누드, 하이보이 이런 것들이 어느 단서 밑에 숨어져 있냐를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단서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웹 브라우저의 힘을 좀 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엣지를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사파리나 크롬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거는 엣지 기준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엣지 브라우저에서 지니뮤직 탑 200 여기 들어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3점 메뉴, 우측 상단의 3점 메뉴를 눌러볼게요. 같이 누르시면 됩니다. 지니 차트에서 같이 여러분이 3점 메뉴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개발자 도구를 찾은 분들은 그걸 누르시면 되고요. 엣지에는 기타 도구에 숨어 있습니다. 기타 도구에 숨어 있는 개발자 도구를 딸깍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갑자기 뭐가 뜹니다. 갑자기 뭐가 뜨는데 이 왼쪽 상단쯤에 뭐가 있냐면 마우스 커서랑 LED 화면 같이 생긴 이상한 아이콘이 있어요. 얘가 뭐냐면 요소 탐색을 위한 기능입니다. 요소 탐색 기능이다라는 거고요. 얘를 눌러볼까요? 그럼 갑자기 무슨 미니게임 하는 마냥 이렇게 각각이 음영 처리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웹페이지에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앨범 커버도 있고 아티스트명도 있고 제목도 있고 앨범명도 있고 우리 그중에서 필요한 요소들의 정체를 알고 싶어요. 그 정체를 알려주는 것,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이 요소 탐색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 뭐야? 볼드 처리된 이 제목들이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아무 데나 한번 딸깍 해볼게. 애프터라이크에 한번 딸깍 해볼까요? 중간고사에도 있었죠. 자, 애프터라이크에 딸깍을 했더니 이렇게 코드로 이동을 합니다. 굉장히 수천 수만 줄이 되는 이 코드 중에서 애프터라이크에 해당하는 코드로 자동적으로 얘가 옮겨준 겁니다. 옮겨준 거고요. 간혹 가다가 삼각형이 이렇게 오른쪽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코드가 접혀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펼쳐주실 필요가 있어요. 접혀있으니까 펼치면 그제야 제목이 나오는군요. 접혀있는 코드를 펼쳤더니 애프터라이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코드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확대를 하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소 탐색기를 활용해서 애프터라이크의 마우스를 딸깍하고 코드를 유심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가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보물찾기, 다시 말해서 어디 밑에 보물이 있니? 단서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애프터라이크는 어떤 코드가 이걸 감싸고 있습니까? 유심히 보니까 지금 꺽쇠 기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이게 웹 프로그래밍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린 지금 필요한 크롤링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웹 프로그래밍 코드는 이런 식으로 수많은 꺽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꺽쇠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태그라고 이야기합니다. 웹페이지는 수많은 요소들, 수많은 태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꺽쇠에 지금 공통적으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는 꺽쇠 A, 닫는 꺽쇠에 /a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지금 뭐가 둘러싸고 있냐면 애프터라이크를 A 태그가 둘러싸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그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적어도 얘는 지금 얘 앞에 꺽쇠, 얘 뒤에 꺽쇠잖아요. 그래서 A 태그가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고요. 앞에 태그를 여는 부분에는 다른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클래스 정보거든요. 클래스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타이틀 일립시스.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타이틀 일립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프터라이크는 결국 어디 단서에 둘러싸여 있냐면 A 태그와 타이틀 일립시스 클래스에 묶여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찾던 단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 단서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 한 가지 단서만 찾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A 태그 찾았으면 잘했다 하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뒤에서 한 차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A 태그 딱 봐도 뭡니까? A면 가장 기본적인 문자잖아. 그래서 A 태그는 애프터라이크뿐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요소에 다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즉 굉장히 범용적이고 쉬운 태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A 태그로
정보를 찾겠다라는 거는 터무니없이 쉬운 단서로 모든 땅을 헤집겠다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 보물을 숨겼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보물은 여러분 지금 안고 있는 이 시트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제가 100개 넘게 다 뒤져봐야 되잖아. 근데 제가 2분단 의자 밑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단서가 명료해지죠.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너무 쉬운 단서. 클래스명이 뭔가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단서를 찾아도 말짱 도루묵일 수가 있어요. 왜? 그냥 애프터 라이크만 우연찮게 이 클래스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50곡 중에서 딱 이 친구만 이 클래스고 다른 친구는 클래스명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눌러보면 알겠지만 얘 말고 우리 새삥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볼까? 새삥에다가 누르고 다시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우연찮게도 얘도 A 태그로 묶여 있고요. 얘도 타이틀 일립시스로 묶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죠. 아, 50곡 전부 똑같은 단서에 묻혀 있구나. 그 뜻은 이 두 단서로 50곡을 쏙 뽑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슬라이드로 돌아가죠. 자, 노래 제목 사건의 지평선은 대체 어떤 태그와 함께 등장하는 구성 요소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코드를 보니 아, 결국 결정적 단서는 A라는 태그명 그리고 타이틀 일립시스라는 클래스명이었구먼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 단서를 찾았을까? 단서를 찾으면요, 이 단서를 바탕으로 찾아주는 건 컴퓨터가 해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써 컨트롤 CV 할 필요 없이 수비 find all을 해준다. 이름도 직관적이죠. find all. 이 단서 밑을 다 뒤져보란 얘기예요. 뷰티풀 숲이 제공하는 find all을 활용했을 때 이 두 단서를 공유하는 모든 정보를 다 추출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크롤링이 왜 보물찾기인지 이제 알겠죠. 단서를 찾고 단서를 파이썬 코드에 넘겨주면 그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태그와 클래스를 공유하는, 즉 동일한 단서 밑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숲, 방금 전에 정제한 놈이죠. 거기서 find all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태그명은 태그명이라고 안 해줘도 돼요. 기본이니까 그냥 A라고만 해줘도 되고요. 클래스명은 클래스명이라고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클래스인데 조심하세요. 많이들 헷갈려합니다. 언더바 들어가야 됩니다. 클래스 언더바로 클래스명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모든 요소들, 즉 탑 50 송즈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추출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태그와 클래스, 즉 A와 타이틀 일립시스 중에서 사실 하나는 생략해도 코드 실행에 문제가 없어요. 결과가 멀쩡히 잘 나옵니다. 뭐를 생략해도 될까? 1번과 2번 중에 생략해도 되는 건 몇 번일까요? 생략해도 문제가 없는 건 1번, 2번? 틀려도 됩니다. 1번이다. 많고요. 2번이다. 네, 1번입니다. 당연하죠. 왜? 우리가 태그명, 클래스명 두 가지 단서가 있으면 좋아요. 최고인데 얘는 지극히 범용적인 태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얘로 찾는, 이렇게 내로우한 단서로 찾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돌려보세요. 저희가 직접 돌려보진 않겠습니다만 A 태그는 날려도 사실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튼 우린 두 개의 단서를 찾았으니까 두 개의 단서로 find all을 해보자고요. 얘는 직접 같이 작성을 할게요. 지금 여러분과. 자, 뷰티풀 숲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우린 이 상태에서 무엇을 한다? find all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단서를 바탕으로 몽땅 찾아. 무슨 단서? A 태그 단서가 있었고요. 클래스 단서가 있었는데 클래스명은 타이틀 일립시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찾은 결과도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겠죠. 탑 50 송즈라는 새로운 땅에다가 묻어두도록 할게요. 실행을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결과를 따로 봐야 되니까. 탑 50 송즈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하면은 Fearless, 너의 모든 순간 다 노래 제목이죠. 아티스트명은 없이 아주 깔끔하게 이젠 노래 제목만 50곡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올커니. 심지어 뭐냐면은 지금 가장 위쪽으로 스크롤을 올려보시면 대괄호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대괄호 어디 썼더라? 리스트 형태의 자료 구조에서 많이 썼죠. 그래서 얘는 지금 뭐가 복잡해 보이지만
아, 하나하나가 리스트 형태로 저장돼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됐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1등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1등인 사건의 지평선만 0번 원소에 저장이 돼 있고 30등이 뭔지 알려면 29번 해보면 되겠네. 30등은 사랑인가 봐 라는 제목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구분응선 넘었어요. 거의 다 왔는데 아쉬운 게 뭐야. 이런 거는 코드니까 볼 필요가 없고요. 지금 코드 사이에도 수많은 공백, 이거 긁어보면 다 공백이거든요. 공백들이 있죠. 이런 것들 좀 배기가 싫다라는 겁니다. 구분응선 넘었고 코드와 공백만 날리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이 상태에서 코드와 공백을 날리는 구문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탑50 송즈에다가 리스트 형태로 몽땅 다 집어넣었어. 50개 곡들, 50개의 원소로 다 들어가 있거든. 근데 쓸데없는 공백 코드가 섞여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세술은 세부대라는 원칙 하에서 새로운 리스트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얘는 좀 더러운 정보가 섞여 있는 리스트고요. 얘는 진짜 깔끔하게 찐 제목만 있는 리스트라고 따로 만들자고요. 이런 문법을 안 취해 주셔도 되지만 편의상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드린 거예요. 탑50 송즈 리스트, 얘가 찐 리스트가 되겠고요. 빈 상태로 만들도록 하죠. 방금 만든 약간 더러운 정보 섞여 있는 이 리스트에 각 원소에 대해서 내가 묻겠습니다. 이런 건 폼은 돌리는 게 제일 편하죠. 각 원소에 대해서 내가 뭐를 하냐. 불필요한 정보가 두 층 위에 있었어요. 첫 번째는 코드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코드를 날리기 위해선 텍스트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오늘 텍스트는 두 가지 용법으로 쓴다고. 첫 번째는 페이지 문짝지에 뜯어왔을 때 리더블하게 만들기 위해서 썼고 지금은 불필요한 코드들 꺽쇠 A, 꺽쇠 슬래시 A 이런 거 날리기 위해서 텍스트를 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수행하면요. 코드가 날아갑니다. 불필요한 코드가 날아가는데 아직 갈 길이 좀 있어요. 뭐냐면 코드를 날려도 공백이 남아 있습니다. 줄바꿈, 공백, 탭 이런 것들은 뭘로 날리냐? 우리 강좌 기준에선 처음 보는 구문일 거예요. 스트립을 이용해서 날리겠습니다. 스트립은 불필요한 공백을 문자열 내에서 날려버리는 구문입니다. 굉장히 유용한 구문 중에 하나예요. 이 스트립을 이용하면 쓸데없는 공백까지 날아가게 되겠습니다. 결국 쏙네임에는 뭐만 남아요? 사건의 띄고 지평선이라는 알짜배기 문자열만 남는다라는 거죠. 얘를 어디 넣어? 세부대에 쏴주면 되겠습니다. 송 탑50 송즈 리스트에다가 지금 따끈따끈하게 추출한 송네임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몇 번? 50번 집어넣으면 되겠죠. 두 개를 프린트할 건데요. 잘 집어넣어졌는지 확인을 하고요. 50곡이면 수가 50이어야 되죠. 그래서 랭스까지 센스 있게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작성을 해볼게요. 아직 못 따라한 분들도 지금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탑50 송즈 리스트. 세수를 세부대에 남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도록 하고요. 원래 구 리스트는 탑50 송즈였어요. 자, 여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묻겠다라는 겁니다. 뭐를 묻겠느냐? 너 일단 코드가 섞여 있지? 덕지덕지 코드 섞여 있는데 걔 좀 떼내라 라는 겁니다. 송 네임으로 떼내도록 하고요. 자, 이 송 네임도 다 좋은데 뭐가 있다? 불필요한 공백과 줄바꿈이 있다. 너 그거 떼내라. 스트립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두 번 하게 되면 완벽하게 노래 제목, 새삥 이런 식으로 제목만 남게 됩니다. 걔를 새 부대에 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코드를 따라오시면서 아시겠지만 반드시 이 스타일로 코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텍스트로 코드 떼기, 스트립으로 공백 떼기. 만 지키신다면 Y를 쓰시든 문법을 바꾸시든 괜찮습니다. 결과만 나오면 돼요. 자, 이렇게 새로운 송들을 계속 집어넣어 준 다음에 아 진짜 50곡이 예쁘게 나왔나? 결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송즈 리스트 한번 뽑고 길이까지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잘 들어갔는지, 노래 50곡이 맞게 들어갔는지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사건의 지평선부터 이 마지막까지
정확히 50곡이 뽑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수업을 통해서, 다 끝난 건 아닙니다만, 수업을 통해서 이 페이지 수많은 정보 가운데 볼드체된 노래 제목만 쏙쏙 뽑아오는 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뽑아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컨트롤 CV 하는 것보다도 코드 작성이 좀 더 빨라요. 그만큼 이 파이썬을 이용한 웹 크롤링이 강력하다라는 걸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네. 네. 그러니까 사파리 말씀하시는 거겠죠, 아마? 그죠? 기본적으로 사파리에서도 전반적인 흐름은 동일합니다. 일단 구글 콜앱에서 크롤링 코드 작성하는 것 자체는 전혀 차이가 없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사파리에서 이 개발자 도구 들어가는 거랑 요소 탐색하는 거,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브라우저별로 세밀한 차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엑서사이즈 시간 드릴 때 제가 손 들어주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브라우저마다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단서 찾는 그 파트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찾아지는 경우에는 브라우저명과 함께 개발자 도구 사용법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좀 도움이 돼요. 사파리 개발자 도구, 뭐 파이어폭스 개발자 도구 이렇게 서치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래도 잘 안 찾아진다? 좀 이따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차이가 없습니다.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문짝을 뜯어왔습니다. 다짜고짜 이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문짝을 뜯어왔다라는 거예요. 주소를 입력하고 내가 누구냐 헤더 인포에 입력해서 문짝을 뜯어오고 텍스트를 먹였습니다. 근데 이러면 비정제 상태라 보기가 좀 사납기 때문에 뷰티풀 숲을 적용을 했고요. 그 숲인 상태에서 지금부터 보물찾기를 시작하지 하면서 find all을 먹였다라는 겁니다. 이 find all은 단서를 바탕으로 단서 밑을 다 뒤져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단서를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찾아냈고요. 그렇게 찾아낸 결과는 좀 덕지덕지 필요 없는 것들이 덧붙어 있다.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후처리 과정을 통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이 큰 틀을 벗어나지 않고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우리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정보대학 내에 총 9개의 동아리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뭐 실제로는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홈페이지에는 9개가 등재되어 있어요. 주소는 드렸습니다. 여기 접속하시면 동아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9개 동아리 명칭을 리스트 형태로 출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하셨겠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다 긁어와서 이걸 출력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서클 리스트를 직접 크롤링을 통해서 얻어내라라는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이 리퀘스트 그리고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동아리 9개 명칭, 이 명칭만 긁어와 보시고요. 출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운 거 연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풀 시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브라우저 관련 문제 해결되지 않거나 질문 있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 시간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시간 드리고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테마2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요. 근데 사이트도 낯설고 모든 게 낯설기 때문에 좀 힘드셨을 겁니다. 잘 푼 분들은 굉장히 잘하셨고요. 엑서사이즈 1을 보도록 할게요. 이 주소에 접속하면 동아리 정보를 알 수 있대. 정말? 자, 진짜 동아리 정보가 이렇게 알프스, 캐덴도그, 코스모스 총 9곳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여기서 뭐부터 했어? 보물찾기의 핵심은 단서 파악이기 때문에 단서를 찾았죠. 기타 도구에 개발자 도구를 들어가서 이 요소 탐색 기능을 수행했을 때 좀 줄이겠습니다. 마우스가 현란하게 움직이는데 알프스의 마우스를 딸깍 하면은
우측과 같이 코드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프스의 마우스를 딸깍하고 접혀있던 코드를 펼쳤더니 무엇이 나온다? 알프스라는 정보와 함께 어디에 묶여있는지 나오냐면은 h4라는 태그에 h4tit01이라는 클래스로 묶여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클래스명 그렇다 치고 h4라는 태그를 우리가 좀 처음 봤어요. 굉장히 좀 낯설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유추할 수 있냐면 h4 태그만으로도 그냥 동아리명 쭉 뽑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기출 풀고 엑서사이즈 풀면서 느끼시겠지만 크롤링은 한 번에 된다?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단서를 딱 찾아서 조회했는데 너무 안 나오거나 너무 많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경우엔 단서를 좁히거나 넓힘으로써 시행착오를 거치는 게 핵심입니다. 한 번에 될 거라고, 그러니까 한 번에 되게 하게끔 막 애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 번 수행할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h4 태그를 이용하면 뭔가 동아리명을 뽑을 수 있을 것만 같아. 그래서 내가 코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request beautiful soup 가져오는 거 똑같고요. 주소는 제가 알려드렸죠. 헤더 인포는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기말고사 프로그래밍 시험의 경우에는 강의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 코드를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더 인포를 다 외워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흐름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라고 오픈북을 하는 거니까. 자, 헤더 인포, 페이지, 텍스트 추출, 숲까지 모든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이 줄까지는 뭐만 달라? URL만 다릅니다. URL을 정보대 URL을 넣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뭐해? 보물찾기의 중심은 find all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태그명과 클래스명을 보통 넣을 수 있는데 태그명만 넣어도 뭔가 예쁘게 뽑힐 것 같아.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우리 클럽 인포에다가 h4를 넣은 이 결과를 클럽 인포로 한 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ind all을 한 다음에 다짜고짜 클럽 인포를 출력하자라는 거지. 출력을 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find all, h4 태그를 이용해서 모든 정보를 찾아줘 라고 한 다음에 그 정보를 봤을 때 알프스, 캣앤도그, 코스모스, 리버티 우리가 원하는 동아리명 9곳이 쫙 나와요. 근데 사소한 문제 하나가 있는데 홈페이지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안내 라는 이름의 동아리가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얘는 h4 태그를 공유하지만 동아리명은 아닙니다. 즉 불필요한 정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린 두려워할 게 없는 게 일단 긁어와. 그리고 얘를 날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h4 태그로 가져오는 시도 자체는 대성공이었다. 얘를 날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뒷코드를 다시 보여드리죠. 우리가 클럽 인포에 이렇게 예쁘게 코드가 결과물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또 세술은 세부대, 클럽 리스트, 동아리 리스트라는 걸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정제한 값을 리스트에 쏴주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알프스가 잘 추출이 됐지만 복잡한 공백과 코드들이 섞여 있잖아. 그래서 얘를 깔끔하게 날린 값을 클럽 리스트에 쏴주자라고요. 클럽 인포에 존재하는 각각의 값에 대해서 논리가 똑같죠. 텍스트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코드를 날릴 수 있습니다. 스트립을 이용하면은 공백을 날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코드와 공백을 다 날린 클럽 네임, 이 알짜배기 동아리 명만을 클럽 리스트에 쏴주자라는 겁니다. 근데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홈페이지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라는 동아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0번째 클럽은 사실상 동아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날려주면 되겠습니다. 결과 한번 볼까요? 진짜 깔끔하네. 알프스부터 K웹까지 총 9개의 동아리가 정확히 명칭만 나타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배운 이론적 흐름에서 하나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리퀘스트로 뜯어오고, 숲으로 정제하고, find all로 보물 찾고, 불필요한 정보 제거하기.
이 네 가지 스텝을 그대로 가져가되 조금씩 바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크롤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루션은 당연히 항상 공개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엑서사이즈 1에 대해서 질문 있을까요? 자, 2는 문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는 각자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솔루션은 오늘 중으로 공개하도록 하고요. 문제 소개만 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칠 텐데 한국배구연맹, 코보라고 불리죠. 이 V리그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리그의 라운드별, 월별 MVP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어요. 어딘지는 안 알려드렸습니다. 어딘지도 찾으라라는 의도예요. 자, V리그 여자부 경기를 즐겨보는 현성이가 역대 최다 여자부 MVP 수상 선수가 누군지를 찾으려고 해. 자, 코브 홈페이지에 어딘가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자부 월별 라운드별 MVP가 쫙 있습니다. 히스토리가 쫙 있어요. 거기서 최다 MVP 수상 선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여러분 예측하셨겠지만 두 스텝입니다. 일단 첫 번째, 사이트를 찾아서 선수명만 쏙 긁어온다. 뭐 이런 건 필요 없잖아요. 선수명만 중복 포함해서 싹 긁어온 다음에 긁어오면 어떤 식이겠습니까? 김연경, 야스민, 양효진, 켈시, 양효진, 김연경 이런 식으로 중복이 포함된 리스트가 쫙 나오겠죠. 거기서 숫자 세서 최대의 선수 찾는다가 두 번째인데 첫 번째에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할 게 뭐냐면은 얘 단서 찾아야겠죠. 근데 여러분 딱 봐도 무슨 느낌이야? 1라운드랑 흥국생명이랑 김연경이 지금 폰트도 똑같고 위치도 비슷하죠. 그래서 얘를 단서를 찾잖아. 단서가 똑같아요. 그 뜻은 뭐냐면 태그랑 클래스명을 애써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1라운드 흥국생명 김연경을 다 뽑을 수는 있지만 김연경만 뽑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걸리거든.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럴 때는 애써 김연경만 뽑으려고 안간힘을 들이지 마세요. 다 뽑으면 되지. 다 뽑고 뭐 하면 돼? 세 가지가 동시에 뽑힌다며. 그러면 뽑히는 게 어떤 순서로 뽑히겠어? 1. 흥국 김연경, 1. 현건 야스민, 2. 현건 양효진. 이렇게 쿵쿵짝 쿵쿵짝. 선수명은 3의 배수에만 등장할 거 아니야. 그 뜻은 뭐겠어? 다 뽑아서 3의 배수 자르면 되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 처리를 수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단계는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고요. 2단계, 최대 선수를 찾는 게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이 중간고사까지 범위에 능숙하냐 마냐를 묻는 문제거든요. 일단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적절히 for문이든 y문이든 반복문을 이용해서 카운트 하시는 거. 그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각자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리 말씀드린 대로 질문 있는 분들은 오늘에 한해서 메일로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수요일에, 이번 주 수요일에 이 자리에서 대면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